집어넣고 나서 이렇게 헛도는 상태에서는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이 뚜껑을 놓고 체결을 하셔도 의미가 없어요. 원희 아빠. 안녕하세요, 원희 아빠입니다. 자, 오늘 가스 세척기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왜 가스 세척기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왜 가스 세척기인가? 지금 쓰는 예초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엔진 예초기, 나머지 하나는 충전 예초기인데요. 엔진 예초기는 전통적인 2행정이나 4행정 예초기인데 휘발유를 쓰기 때문에 뭐 냄새도 많이 나지만 오일통, 휘발유통, 그리고 또 짊어지는 배부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충전 예초기는 18V부터 뭐 요즘엔 40V 그 이상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전 예초기는 기본적으로 야외에서 쓰는 풀을 깎는 제초 작업의 특성상 배터리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는 단계라서 지금은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 있는 가스 세척기가 부탄가스만 있으면 언제든지 연료를 추가로 보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충전 예초기만큼 이렇게 견착식으로 몸에 어깨에만 걸치고 몸에 견착되는 형식으로 가볍게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 있는 대응되는 대안으로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찾지 않으시는가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향후 몇 년 동안은 그래도 가스 예초기가 조금 더 유행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초기를 얘기하실 때 브랜드별로 뭐가 다르냐, 제품별로 뭐가 다르냐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그건 제가 이미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해주세요. 찍을게요. 자, 제가 가스 예초기를 세 가지 모델을 지금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뭐 박스도 다르고 뭐 적힌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오늘 낱낱이 해부를 해드릴 건데, 미쯔비시 맞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자, 뭐가 다르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예초기입니다. 미쯔비시 엔진 맞아요. 그리고 요거 미쯔비시 엔진 맞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 절로 갔네. 요것도 미쯔비시 엔진 맞아요. 누가 봐도 똑같죠? 자,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자, 제조사는 다를 수 있어요. 뭐 만드는 회사는 여기는 북성, 여기는 범양, 여기는 둘 다 북성인데, 이 두 회사는 이제 국내에서 유명한 그 예초기 제조 회사고요. 요 엔진은 똑같이 미쯔비시에서 가져와요. 요까지 셋 다 똑같이 가져와요. 그래서 똑같이 TL231이라는 엔진을 씁니다. 근데 출시될 때 만들어지고 그게 유통되는 경로에 따라서 약간씩 모델명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클러치 하우징에서 뭐 샤프트, 그 다음에 그 안쪽 대에서 바깥쪽 대, 그 다음에 기어 뭉치, 그리고 뭐 조인트, 안전판, 요런 것들에 따라서, 또는 들어가는 날이, 얘는 뭐 2도날, 얘는 뭐 여기 들어가면 멀티커터가 들어가 있는데 뭐 콧불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여기 들어가 있는 멀티커터가 뭐 3원 멀티커터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얘는 지금 안전판이 체결이 돼 있고, 얘는 지금 안전판이 체결이 돼 있고, 얘는 안전판이 그냥 따로 들어가 있고. 근데 얘는 받아서 조립하는 게 편하겠지만 얘는 따로 되어 있는 대신에 뭐 포장이 더 깔끔하네요. 파손이 적을 수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좋아요 해주세요. 자, 보셨죠? 근데 예초기가 다 똑같은데 그럼 뭘 사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예초기 같은 엔진류 제품들은, 자, 첫 번째 판매자를 많이 따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AS를 받으셔야 되는데, 보통은 AS를 뭐 맡겨서 수리하고 수리가 뛰어난 이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엔진류 부품의 AS는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사용법을 모르거나 또는 어떤 트러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전화하거나 아니면 문의해서 바로바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판매자를 본인이 확보하고 사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향후 사용하시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온라인에서 요즘에 많이 구매를 하시니까 어떻게 구분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너무 싸게 파는 집은 조금 의심하셔야 돼요. 팔아놓고 AS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그 판매자 페이지를 보면 괜히 화려하고 막 사은품이 많은 집 있잖아요. 조금 의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 제품에 대한 거나 사은품을 많이 올리는데 본인 연락처는 없다든지 주소는 없다든지, 근데 판매자 페이지를 봤는데 AS를 많이 강조하고 본인의 주소나 본인의 연락처를 오픈하고 연락하라고 자신 있게 내놓는 집은 아무래도 AS가 조금 더 충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가스 예초기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와, 그리고 처음 받으셨을 때 뭐 검수 방법, 그리고 주로 고장나는 부위, 그리고 사용하실 때 유의사항 등등을 자세하게 기계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줘? 자, 가스 예초기 먼저 처음 받으실 때 검수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스 예초기는 이 형태의 특성상 박스가 길고 길쭉하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 쪽에 무게가 많이 쏠려 있으니까 이제 기울어지는 현상이나 또는 파손의 위험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받으셨을 때 검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 파손이 심한 부위가 요 엔진 부위를 기준으로 요 반대쪽 부위, 여기가 파손이 심한데요. 자, 여기 있는 요 까만색으로 있는 부위, 여기 인슐레이터가 많이 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어디 부딪혀서 뭐 구멍이 나거나 찌그러진, 요거는 리콜 스타터를 아세이로 갈아야 되는데 요것도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가스통이 들어가는 부위도 찌그러져 있거나 또는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파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미리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오일을 넣는 오일 뚜껑이, 자, 요거를 사람들이 끼우시다가 너무 세게 돌리셔서 이제 보통 이제 나사산, 보통 야마가 나왔다고도 하는데 요게 파손해서 뚜껑 요 부위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하는 파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는 보통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개인이 보통 세게 돌리시다가 많이 파손을 일으키시는데 뭐 불량이라고 많이 올리시는데 이거 저희가 보면 알거든요. 요거는 주의해 주시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정상적인 판매자는 뭐 새로 구해 드린다든지 최소 비용으로 처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인슐레이터 부위, 그리고 리콜 스타터, 그리고 가스통 들어가는 부위에 대해서 많이 유의하시고 검수를 하신 다음에 새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끊어주세요. 네, 사용법입니다. 자, 가스 예초기는 가스를 넣는 거니까, 자, 첫 번째 가장 강조드리는 사항인데, 항상 오일을 먼저 채우셔야 돼요. 투행정 오일입니다. 처음에 받으셨을 때 가스관에 뭔가 오일빛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한번 시운전을 하고 검수를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야 되고, 오일을 항상 채우시고, 보통 가스통 2개를 쓰시면 오일 하나 정도를 쓰는데, 한 통 정도를 쓰는데, 습관을 가스통을 갈 때 오일도 같이 가시는 걸로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오일을 꼭 채우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가스통을 채울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가스통을 먼저 열고요. 자, 가스를 끼우시는데, 자, 요 가스에 보면 여기 홈이 있어요. 암론 순놈이 있고, 요 안쪽에도 보면 암론 순놈이 있는데, 요 홈을 맞추셔야 되는데, 얘를 집어넣고 나서 이렇게 헛도는 상태에서는,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이 뚜껑을 넣고 체결하셔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돌리셔서 암론 순놈을 맞추시고, 암론 순을 맞추신 다음에, 자, 안 돌아가죠? 홈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끼우셔서 체결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끼우실 때 이 헛돌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홈을 맞춘 상황에서 끼우셔야지 아무런 이상이 없고, 만약에 그게 아니시면 체결이 똑바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보시고, 지금 가스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체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부탄가스를 뭐 버너 같은 데 끼울 때도, 처음에 끼울 때 가스 냄새가 살짝 나듯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통을 끼우시고 이 통이 암론 순놈이 맞아서 헛돌지 않고 걸려야 제대로 걸린 거라는 거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오일 채우셨고 가스 채우셨어요. 자, 그러시고 나서는, 자, 관을 열어야 되는데, 이 연료관은 모든 엔진류 부품들은 대부분 세로가 여는 거예요. 가스가 통하는 거고 가로가 닫는 거니까 열어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리콜 스타터를 당기시는데, 자, 여기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이 앞봉을 먼저
앞봉을 먼저 체결하지 마시고 날이 안 돌아가게 엔진만 먼저 점검하시기 위해서 시동을 거시고 조속 내부는 가급적 고속을 놓지 마시고 조속 내부는 저속으로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사용하신 후에는 여기 정지 버튼으로 정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사용법이고요. 자, 그 다음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일을 항상 채우셔야 됩니다. 오일이 부족하면 피스톤과 실린더가 들어붙어서 작동이 더 이상 안 되고요. 수리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피스톤은 새 걸로 갈아야 되고, 이 실린더는 이렇게 보링을 해도 되는데, 보통 좀 귀찮으면 AS 하시는 분들이 새 걸로 갈아버릴 수도 있는데, 되게 고가입니다. 금액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10만원 넘는 고가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탄가스를 항상 가실 때는 오일을 더 채우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 다 사용하시고 끄시고 부탄가스를 뺐어요. 그리고 나서 시동을 한번 더 걸어서 잠깐 돌아가면서 관에 있는 가스까지 다 쓰고 나셔야 다음번 시동 거실 때 시동이 안 걸린다거나 다른 이상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항상 유의하시고, 그리고 다 쓰시고 난 다음에는 한동안 안 쓰실 것 같으면 오일을 비워 놓으시거나 아니면 다음에 다시 쓰실 때 오일을 좀 오래된 오일은 버리고 새 오일을 채우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이 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날을 갖다 놨는데, 자, 요게 지금 그 가스세척이 많이 쓰라고 했는 날이고, 요거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일반적인 2도 날, 요거는 충전 예초기 쓰는 2도 날. 자, 충전 예초기는 요거보다 작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충전 예초기는 배터리로 사용을 하니까 방전될까봐. 그리고 요거는, 자, 얘는 2도 날은 돌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풀을 깎는 데 쓰일 수 있고 부하가 차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요. 자, 근데 얘는 센터가 돌아가면서 멀티커터라고 해서 요 밖에 있는 날만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힘을 조금 적게 들이더라도 벌초가 가능하겠죠. 자, 우리가 디젤 차랑 가솔린차 그리고 가스차를 비교했을 때 가스차가 조금 약할 수는 있는데 자동차 역할은 하잖아요. 벌초는 할 수 있는데 좀 힘이 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멀티커터 요런 식의 타입을 커터를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도날을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도날이 많이들 사용하시고 벌초를 하시는 분들이 편해 하시니까. 좋아요 해주세요. 자, AS를 위한 기본 상식으로 부속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날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가스 세척기 구성품은 자, 끝에서부터 자, 기어 뭉치 또는 기어 케이스, 뭐 풀이 감기거나 여러 가지 작동에 대한 많은 부분에 이제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어 뭉치 중요하고요. 그다음 안전판, 그다음에 앞봉, 그리고 앞봉과 뒷봉을 연결해주는 조인트, 뒷봉, 그리고 손잡이, 그다음에 조속 레버, 그다음에 클러치 하우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슐레이터, 그리고 여기 리콜 스타터, 아세이로 보통 요거는 어디가 깨지든 요걸 아세이로 다 갈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오일통 또는 오일 뚜껑, 그 외에 뭐 가스통 부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엔진 커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개인이 하실 수 있는 거, 이 기어 뭉치는 개인이 가실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뒤쪽에 있는 나사만 푸시면 개인이 가실 수 있고요. 또 안전 커버 부러져도 개인이 구매하셔서 하셔도 되고, 요 손잡이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요 조인트는 사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앞봉이나 뒷봉은 보통은 AS 하시는 분들은 세트로 많이 봤는데 요렇게 세트도 나오고 뭐 전체 세트도 있는데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고, 클러치 하우징은 비싸진 않은데 요것도 부품으로 따로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비싼 부위, 고장 났을 때, 이상이 났을 때 비싼 부위, 깨지면 비싼 부위가, 자, 우선은 여기 있는 리콜 스타터는 아세이로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인슐레이터는 많이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고, 안쪽에 있는 캐브레터는 비싸요. 그리고 오일을 안 넣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안쪽에 피스톤이랑 실린더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오일 없이 사용하셔서 들러붙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을 감안하셔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특히나 여러 군데 견적을 내시거나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좀 알아보고 AS를 하셔야 됩니다. 이 AS를 받을 때 왜 중요하냐면, 이 가스 세척이나 엔진유 제품들은
특히나 사용하시다가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뭐 이렇게 파손이 있거나 충격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AS를 맡기실 때도 뭐 예를 들면 저는 기어 뭉치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또는 뭐 안전판, 또는 뭐 여기 조인트, 또는 앞봉 뒷봉, 또는 클러치 하우징, 또는 인슐레이터 쪽인 것 같다, 또는 여기 리코일 스타터인 것 같다, 뭐 조속 내병인 것 같다, 이렇게 용어를 똑바로 써서 어디 가서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예,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AS를 하시면 좀 더 이제 소위 말해서 눈탱이를 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초기 부속품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자, 이게 제가 가격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게 사용하시고요. 예초기를 구매하시고 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속에 대한 유의사항이나 그걸 꼭 지키셔서, 이 엔진류 제품들은 조금만 관리를 충실하게 하면 굉장히 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서 사용하시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문의를 주시고요. 제가 여기 댓글 밑에다가 글로 요거를 글로 남겨놓은, 좀 더 자세하게 사진이랑 글로 남겨놓은 포스팅도,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해놓을 테니까 그것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 예초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 아빠였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